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 방송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코너죠. 자, 오늘도 정희윤 기자, 어떤 사건의 제보 후입니까? 바로 횟집 먹튀 사건입니다.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먹튀는 곧 사반 제보라던데 그 정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두 남성이 횟집에서 12만 원어치 먹고 사라진 사건인데 방송 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기억납니다. 그 김포였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 두 명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혼을 아주 쏙 빼놓고 그대로 먹튀. 자,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방송에서 약간 좀 수위 높은 표현까지 쓰면서 막 비난했던 기억이 나는데 잡았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 횟집에 가서 사장님 인터뷰도 하고 후일담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건 반장에 들어오는 수많은 먹튀 제보들. 방송이 나간 뒤 달라진 게 있을지 궁금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한 마리 제본이 있을까? 저사를 접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죠. 지난 12일 먹튀를 한 두 남성 바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 주문 내역을 보시면 자그마치 12만 6천 원어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이렇게 외투를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두 남성 바로 이 자리에서 주변 눈치를 한번 살피는 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을 아무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자 바로 그대로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고장났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구비해가지고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여태까지는 뭐 손님들이 뭐 담배 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선 사장님이 출입문을 고치는 사이에 사장님 눈치를 한번 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바 친구 중에 저 테이블에 이제 손님이 안 보이신다고 CCTV를 보고 뭐 결제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봤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바로 나가서 1차로 드시러 오신 것 같아가지고 2차로 뭐 남자 두 분이니까 노래방이나 아니면 뭐 맥주집이나. 그런데 이런 먹튀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코로나19 이후 먹튀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조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라 자꾸 시간 뺏기고 거의 한 20건 넘게 있을 거예요. 아니, 먹튀 사건만 20건? 저 가게 한 군데에서만? 네, 지난해에만요. 지난해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들 다 잡았답니까? 아니요. 먹튀가 참 애매한 게요. 여기는 횟집이다 보니까 그나마 단위가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뭐 2차나 3차 이렇게 와서 가볍게 먹을 때는 5만 원가량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소액이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안 하신 적도 있고 뭐 잡으신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장님들께서 먹튀범들 내 손으로 잡겠다 네, 하면서 맞습니다. 일대를 다 뒤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먹튀 직후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해서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닌 결과 정말 찾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오. 근데 그분들이 횟집 간 적 없다면서 딱 잡아뗐대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CCTV. 불러서 이제 CCTV 화면과 같이 대조를 하고 경찰도 그냥 지불하고 사과하고 좀 끝내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영상이 있는데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사과받은 사장님이 눈 감아주면 벌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이 인간 또 어디 가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튀, 그러니까 무전 취식은 대체로 경범죄에 속하긴 하는데요. 고의성이나 상습 여부 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고 형량이니까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요. 전과자가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코로나 시국 이후로 먹튀가 네. 더 늘었다.
혹시 뭐 좀 추측하시는 이유도 있을까요?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싶다가도 이게 계속 언론에 노출되곤 하는데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악용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은 코로나19 이후 먹튀 전염병이 도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횟집 근처 사장님들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먹튀가 일어난다면서 서로 푸념도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죽했으면 먹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 반장에서 먹튀범들 할 때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실한 처방이 있죠. 얼굴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망신살을 확 뻗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장님의 답답한 심정 그리고 경찰 의견까지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장님은 경찰에 범인이 붙잡혀도 그들이 사과하고 값을 지불하면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튀 범죄가 근절되려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손님 응대하고 그런 거라 뭐 개인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조금 법이 강화돼서 이 계기로 좀 생각 없으신 분들 이제는 좀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번 먹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업주의 선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는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생이 접수돼서 강력회에서 CCTV 위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십명이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추적하다 보면 그 단서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전취식이 저희가 이제 그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제 무전취식이 있어요. 경범죄는 좀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음식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그 두 가지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얼굴만 공개해버리면 경찰력을 저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러게요. 사건 반장 또 보는 맛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가 또 그래요 또. 자, 그런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쉽게 말해서 일부러 먹튀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머리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만약 먹튀하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찾아와서 정말 깜빡했다. 아니면 동행이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내서 내려왔다. 맞아요.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우리 사건 반장에서 다뤘던 먹튀 사건들 보면 고의성이 참 다분합니다. 뭐 횟집 먹튀 남성들은 냉장고에서 눈치 보는 것도 CCTV에 찍혔다고 하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상 모든 먹튀범들 근절될 때까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잡혀서 늦게라도 계산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잡혔는데 나 돈 없다, 배째라 이러면 진짜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또 다른 먹튀 사건이 있었죠. 위스키바에서 22만 원어치를 먹튀한 건데요.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을 대치동 수학 강사라고 소개하고 직원에게 술 사고 옆 사람에게 건배를 제안하는 등 굉장히 신사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먹튀범이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어서 사장님은 22만 원을 못 돌려받게 되셨고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위스키바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액 22만 원 변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닌가? 근데 이분이 이제 노숙자 쉼터에서 사시는 분이라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정말 이제 배고파서 이제 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막 먹고 도망치셨으면 그냥 진짜 안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소주 맥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스키 양주잖아요. 저는 변제 능력이 없어요 하면은 그냥 오롯이 손해를 껴안고 끝나는 거니까 조금 법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하루 매출일 때도 있는데 22만 원이. 야, 저 노숙자 와가지고 대치동 수학 강사라고 하면서 막 위스키 막 돌리고 막 이럴 때 네. 사장님 속으로 오늘 진짜 횡재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사장님도 먹튀범이 정말 배가 고픈 노숙자였다면 뭐 밥집에서 그랬으면 이해를 할 텐데 사실 여기는 고급 주류를 다루는 업장이다 보니까 사장님도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작정하고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방 가족분들이 가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먹튀 사건, 들튀 사건 단골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별거 아니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 먹튀범들의 그런 노양심을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벌이 아무래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전과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별거 아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물론 법적으로는 경범죄일 수가 있죠. 하지만 당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망치고 얼마나 또 회의감이 들고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